자, 이 촛불을 들고 1차, 2차 때 거리에서 모였던 분들 인수위의 이런 정책적인 면에서 경고를 네. 하고 있고 윤석열 이 당선인이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정책과 인선을 하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인데 그리고 또 그 촛불이 하나 있었고 또 이번 민주당사 예, 예. 앞에서도 또 촛불이 역시 켜졌어요. 우리 계속. 오마이TV에서 계속 생중계했는데 네, 6차, 7차까지인가요 이번에? 계속 예. 금요일, 토요일. 지난주까지가 아무튼 7차가 8차까지인가 했는데 네, 굉장히 많은 분들 보고 뭐 스타도 탄생하시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민주당이 제대로 일을 해라. 제대로 견제를 해라. 제대로 서민들과 중산층을 대변해라는 겁니다. 언론개혁, 검찰개혁, 민생문제 해결, 네. 윤석열 인수위 당선인 윤석열 정권 견제 이걸 다 잘해라는 겁니다. 물론 하다 보면 일부 실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누락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최선을 다하는 해서 그런 거하고 하지도 않고 적당히 윤석열하고 타협하고 적당히 개혁하려고 신용만 하고 네, 말로는 서민 중산층 정당 민주당 강령에 서민 중산층 정당 써져 있잖아요. 복지를 늘리는 정당 써져 있어요. 근데 실제 복지도 제대로 늘리지도 않아요. 서민 중산층도 안 챙기고 오히려 국민에 못지않게 재벌 대기업과 투기세력 눈치를 본다. 그런 정당은 필요 없죠. 민주당 그러면 해체하고 차라리 범진보 기획정당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그걸 촉구하는 겁니다. 아, 지금 172석이니까 예. 뭐 여야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는 일당이잖아요. 네. 과반 의석이 있으니까 법안 처리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맞습니다. 할 수 그러니까 있다. 근데 이제 정권을 빼앗겼는데 네. 어쨌든 민심이 정부에 대한 실망이 드러난 건데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잖아요. 정치라는 게. 다만 검찰총장 정치 그것도 정치 검찰 네. 권력 남용의 상징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검찰에 더 힘이 실릴 게 분명하고 검찰 독재가 우려가 돼요. 그러면 검경 수사권 추가 조정이나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추가적으로 완화하는 것 정도는 해야죠. 일부라도. 근데 그것을 검수완박으로 표현하면 네. 마치 검찰에게 보복해서 수사권을 뺏는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네. 그래서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아름답거나 설득력이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좋은 목표지만은 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축소하고 검경 수사권을 추가 조정하고 네. 권력기관의 권력남용을 더 견제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검찰 개혁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거. 윤석열이 되면 절대 안 하고 오히려 후퇴시킬 거니까 네. 할 수 있는 거 하자는 거고요.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도 분명히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가짜 했죠. 뉴스 지금도 수구 냉정 기득권 언론에 가짜 뉴스 편파 방송 얼마 전까지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뭐 브로치가 뭐 수억이나 되는 것처럼 엄청나게 마치 특수활동비로 다 산 것처럼 희대의 범죄자에 몰아갔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몇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고 가격도 네. 사비로 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더 설득력 있잖아요. 지금 특수활동비 안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짜 주장하는 언론들 다 문 닫아야죠. 지금. 근데 정정 보도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언론이 아니잖아요. 이거 완전히 그냥 무슨 가짜 뉴스 공장장의 폐륜 집단이죠. 용산으로의 국방부 밀실 이전, 졸속 이전이 큰 문제가 돼서 네. 지지율이 50%로 떨어지니까 갑자기 그걸 문재인, 김정숙 공격으로 지금 돌린 겁니다. 도덕성 의혹을 윤석열 제기하면서 국민의힘 세력과 수구 언론이 짜가지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님 논두렁 시계로 모욕 주고 창피 주고 죽음으로 몰아간 거 똑같잖아요. 한국 언론은 하나도 안 변해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우리 오마이뉴스 오마이TV나 뉴스타파 같은 데나 서울의 소리나 빨간아재 이런 데나 살아 있는 거지 더 악화됐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윤석열 뭐 찬양하는 언론들도 등장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찬양하잖아요. 오늘 뭐 김건희 씨가 경찰견을 쓰다듬고 있고 뭐 그런 모습의 이제는 이제 사진도 윤석열 창한 등장했던데. 후보자라서 네. 희대의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당장 검경 소환돼서 구속감인 지금 주가 조작에 김건희 계좌 이용했다. 네.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법정 증언. 검찰은 뭐 하고 있습니까? 다 구속시키고 왜 김건희만 소환도 안 합니까? 우리 국민이 이거 납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2차 집회 때 쿠키 루키님이 네. 엄청나게 열번을 토해서 지금 화제가 된 겁니다. 그
청년이 2030 청년이던데 보니까 여러분 한번 꼭 보십시오. 그 이번 2차 촛불 집회 때 쿠키 루키님이라는 분이 네. 눈을 감고 한 10분 가까이 열변을 토하는데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하고 규탄하는 건데 기가 막힙니다. 네. 팩트에 다 기반했고요. 어. 제가 이제 저는 그 문제를 다 고발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팩트도 하나도 틀림없이 그러면서도 감성적으로 정말 잘 지적하더라고요. 대단 그거 한번 꼭 봐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저기 뒤에 지금 나오는 분입니다. 쿠키 루키님. 그다음에 20대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온 개딸이라는 분의 발언도 있었는데 그분의 네. 발언도 정말 20대 개딸분의 정서를 잘 드러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분의 발언도 따로 많이 편집됐으니까 보시면 될 텐데요. 자, 이 촛불 집회가 또 3차 촛불 집회가 또 열리나요? 예, 어떻게 3차 촛불 봐야 집회는 될까요? 저희가 어쨌든 초기부터 너무 세게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네, 성급하다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그런 분들 의견도 존중을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좀 관망하자는 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2주간 국방부의 졸속 해체, 안보 공백, 그다음에 엄청난 혈세 탕진, 그러니까 불법 불통 2, 3주간 이게 너무 심해서 일단 2번 집회를 한 겁니다. 네. 행진도 했고 인수위로 강력한 우리 국민들 주권자들의 경고와 규탄 의지를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 또 상황도 좀 보고 인수위가 어떻게 또 나오는지 저희들의 힘과 지혜도 더 길러야 되고 네. 또 관망하고 있는 국민들과 소통도 좀 해서 3차 집회는 4월 23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조금 쇄신 집회는 쉬었다가. 제가 지금 전에 박가리 운동본부 대표님한테 확인해 보니까 네. 금요일 날 6시에 또 있고요. 토요일 날 2시에 또 있습니다. 민주당 쇄신 집회는 당분간 계속 하신다고 합니다. 4월 한 달간은.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비대위나 원내대표 다 초기잖아요. 그렇죠. 네, 여전히 저기 전폭적인 지지나 신뢰를 할 수 없다. 정말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 검찰개혁, 언론개혁 중에 뭐라도 하나 유능하게 해내는 정당. 네. 그럼 정말 이렇게 애같다는 국민들, 상처받고 충격받은 국민들 위로하고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고 그래서 더 성찰 속에서 용맹정진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야당이 된 거잖아요. 야당 들판에 서 있는 것이거든요. 추운 겁니다. 근데 우리 국민은 원래 추웠어요. 민주당만 따뜻한데 살았던 거 아닌가 반성이라는 겁니다. 온 국민이 애절하게, 온 국민은 아니죠. 어쨌든 0.7%로 졌지만 0.7% 차이에 있던 그 정말 너무나 많은 1600만 국민들이 명의 애절하게 이재명 유권자분들. 당선을 뛰었을 때 네. 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은 민당 정치는 최선을 다했는지 묻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죠. 각각의 몫의 책임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의 책임도 작지 않습니다. 그런 지적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느 한쪽의 책임을 몰빵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서 민주당의 책임, 모든 게 민주당의 책임도 아니죠. 하지만 민주당이 정말 최선을 다했느냐, 민주당 국회의원 최선을 다했느냐, 민주당 정치인들이, 민주당 보좌관, 민주당 당연히 최선을 다했느냐, 국민이 묻는 겁니다. 묻고 있고 예. 남아 있는 뭐 지금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니까 그 안에 할 수 있는 개혁 해내라. 172석의 민주당 그리고 뭐하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설 때 제대로 견제하고 잘하는 것을 견인해내고 못하는 건 제대로 견제하는데 그 관점이 재벌과 대기업과 투기 세력과 잘 사는 사람들, 냅도덕 사람들 잘 사니까 네.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했던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민 정치처럼 정확하게 서민 중산층과 빈민과 상위 약자 편에 서서 그들을 옹호하면서 그들의 네. 경제적 권리를 신장시키면서 우리 보통 서민 중산층도 올소득 좀 늘려주는 정치를 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올인해라는 겁니다. 대충 재벌 대기업이나 부동산 투기세력이나 투기꾼들의 눈치나 보고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인수가 벌써부터 밀어붙이면서 민주당이 협조를 구한답니다. 네. 당내에서 벌써 정권 초기가 협조해 줍시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그럼 민주당 망하는 겁니다. 협조해 줄 게 따로 있는 거죠. 네. 민주당도 정확한 이 기준과 또 철학을 세운 다음에 거기에 예. 맞게 판단하고 아닌 거 아니다. 예. 얘기를 할 수 아니, 있어야 지금 된다. 시대는 전 세계가 뭐로 노동 존중으로 갑니다. 경제 민주화로 갑니다. 국민 경제 균형적 발전으로 갑니다. 세입자 보호로 갑니다. 내수 활성화로 갑니다. 이건 전 세계 표준입니다. 기업들도 다 ESG 경으로 가면 이거 제가 만든
다는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들고 나왔잖아요. 친환경 경영, 네. 사회 책임을 다하는 경영, 기업의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하는 경영, ESG 경영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말보다 더 센 개념인데 오늘날 본인들이 들고 나왔어요. 전 세계적 흐름이라고. 그러면 바로 ESG 경영을 정부나 정당에도 적용하면요, 기업에 사회 경제 약자의 보호가 핵심입니다. 서민들과 중산층의 소득 증대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내수가 활성화되고 다 잘 사는 경제가 되고 국민 경제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헌법에도 다 대부분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